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뉴랩웍스라는 저희 서지관리 도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접속하시는 방법은 세 단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해주시고, 세 번째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 있는 뉴랩웍스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까지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시느냐? 자료 검색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료 검색. 그리고 국외 학술 DB. 국외 학술 DB.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방통대에서 접근 가능하신 해외 학술 DB 목록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가보시면 랩웍스 비교적 상단 쪽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현재 랩웍스 두 가지 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존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서 기존 버전은 레거시 랩웍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뉴 랩웍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교육 뉴 랩웍스 업그레이드 버전 기준으로 진행이 될 거고, 굳이 랩웍스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기존 버전을 사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뉴랩웍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웍스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반드시 도서관에 로그인하신 상태여야 랩웍스 링크 클릭으로 뉴랩웍스 계정 생성부터 활용까지 가능하십니다.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랩웍스를 계정 생성할 수 있는 창으로 처음 안내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까지 와 계시는 상황이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신 부분이시고요. 계정 생성을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랩웍스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계정 생성 방법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제품 랩웍스라고 하고요. 참고문헌, 그리고 참고문헌 리스트 같은 거를 뜻할 때 레퍼런스 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퍼런스라는 단어와 works라는 단어를 합쳐져서 만든 형태로 랩웍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듯 저희 현재 두 가지 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기존 버전 레거시 랩웍스, 다른 하나는 오늘 교육할 예정인 업그레이드 버전의 뉴 랩웍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 버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늘 교육 한번 듣고 나시면 뉴랩웍스가 훨씬 기존 버전보다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버전이 아닌 업그레이드 버전인 뉴랩웍스 활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랩웍스 개념부터 잡고 진행해 볼게요. 오늘 랩웍스를 써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논문을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포트 툴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분들이시라면 간단한 레포트 작성도 하실 거고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시는 전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포트 툴이고요. 연구하실 때, 보고서 쓰실 때, 레포트 쓰실 때 필요하신 여러 가지 참고문헌들, 연구 정보들 앞으로는 랩웍스에 저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출력까지 도움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하신 자료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셨던 걸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시고 폴더 만들어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랩웍스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상단에 가보시면 웹-베이스드, 클라우드-베이스드 적혀 있습니다. 랩웍스가 웹-베이스드 툴, 클라우드-베이스드 툴이라는 뜻이고요. 먼저 웹-베이스드 툴 말씀드리면 웹 기반 그러니까 웹 기반 서포트 툴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얼마든지 랩웍스 접속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도서관에 뉴랩웍스 링크 클릭만으로 랩웍스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장 공간 때문에 요새 클라우드 많이 쓰실 텐데 랩웍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베이스드 툴이기 때문에 가상의 웹 공간인 랩웍스에 원하시는 자료를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 두셔야 랩웍스는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자료를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원하시는 거 저장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하셨을 텐데요. 데이터베이스 각자가 제공하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손쉽게 원하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프웍스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기능 통해서 손쉽게 자료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 파일로 갖고 계신 자료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논문은 PDF 파일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해당 파일은 레프웍스에 첨부해 주시면 또 손쉽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놨던 자료들은 폴더 만드셔서 레프웍스 안에서 조금 더 유지관리 폴더 기준으로 잘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저장해놨던 레퍼런스들은 RCM 워드, RCM 한글, 즉 레포트 쓰실 때, 논문 쓰실 때 워드 아니면 한컴 오피스 쓰시잖아요. 그 쓰고 계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맞게 RCM 워드 또는 RCM 한글 사용을 해주시면 본문 내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그 단계 때 도움을 실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시는 분들께는 이 RCM을 쓰는 과정이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요새 트렌드 공동 프로젝트, 공동 연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공유하실 때 이제 지금은 뭐 메일 같은 거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만 저희 레프웍스 안에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만들어 두셨던 폴더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공유 받으신 분들은 공유한 분이 설정하신 그 권한 설정에 따라서 폴더 안에 넣어놨던 자료들을 같이 열람하시거나 메모나 하이라이트 같은 걸 달 수 있는 주석 달기도 하실 수 있으시거나 해당 폴더 안에 레퍼런스를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시는 수정 권한까지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크게 두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collect, 다른 하나는 print입니다. 먼저 collect, 원하시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형태로 갖고 계셨던 자료들을 collect, 모으고 저장하는 데 1차적인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print입니다. 저장해 놓으셨던 자료들을 본문 내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 형태로 프린트, 출력하는 데에 2차적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능 설명드릴게요.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시는 자료, 레프웍스에 저장 가능하시고요. 혹시 파일로 갖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첨부하셔서 레프웍스에 저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해놨던 레퍼런스들은 레프웍스 안에서 폴더 만드셔서 보다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논문 작성 시 비블리오그래피, 서지 정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게 RCM 워드, RCM 한글입니다. 줄임말이고요. 전체 이름은 레프웍스 사이테이션 매니저라고 해요. 즉, 사이테이션 과정 자체를 도와주는 서포트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맞게 각각 RCM 워드 또는 RCM 한글 사용해 주시면 워드 또는 한컴 오피스와 연동해서 인용 문헌, 각주 문헌,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똑똑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툴을 쓰시지 않으시더라도 참고 문헌 리스트 직접 타이핑해서 적으시는 거 사실은 가능하신데, 혹시 타이핑해서 적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 참고 문헌 리스트를 타이핑해서 적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국제적인 약속인 출력 스타일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APA, 시카고, 밴쿠버, 하버드 이런 아이들이 모두 출력 스타일에 해당이 됩니다. 논문 게재를 원하는 학술지마다 지정하고 있는 출력 스타일들이 있고요. 학부생이시라면 레포트 쓰실 때 교수님께서 지정하셨던 그 출력 스타일대로 맞게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보시면 레프웍스 안에 이미 6,500종 이상의 출력 스타일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뉴레프웍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에 맞게 조금 더 간편하게 본문 내 인용 문헌, 참고 문헌 리스트 이런 것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프웍스 4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계정 만드시는 방법 설명드리고, 원하시는 자료를 레프웍스에 어떻게 저장하실 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내보내기 기능, 그리고 파일 드래그 앤 드랍, 파일 올리기 기능으로 원하시는 레퍼런스를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저장해놨던 레퍼런스들 폴더 만드셔서 어떻게 분류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RCM 워드, RCM 한글 활용해서 논문 작성을 실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정 생성하기 말씀을 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하나 주의사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 환경상
제 교육 화면을 보셨다가 본인 화면 돌아가셨다가 뭐 교육 화면 보셨다가 본인 화면 돌아가셨다가 실습을 병행하시게 되면 창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가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쓰실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 오늘은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잠시 좀 떼어놓고 교육을 조금 집중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현재 녹화하고 있어서 동영상으로도 제공이 되고 저희 방통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동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실습할 때 영상 보시면서 단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제 화면에 조금 집중해서 같이 살펴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정 생성하는 그 창 같이 와 계실 텐데요. 보시면 아이디로 메일 주소와 원하시는 암호 넣어주시고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정 생성하기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이디로 메일 주소를 묻습니다. 네, 기관 메일 주소를 묻고 있어요. 즉, 저희 방통대 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고 원하시는 암호 생성하신 다음 계정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통대 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사유로 방통대 메일 주소가 사실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설 메일 주소로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저희 방통대 기관 메일 주소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정 생성하기 버튼 누르시고 나셔서는요. 기입하셨던 메일 주소 가셨을 때 랩벅스에서 메일 하나가 와 있을 겁니다. 어카운트 액티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메일 하나가 와 있을 거고 메일 열어보시면 해당 메일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입하신 메일 쪽으로 가셔서 메일 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요새는 이제 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면서 메일 인증 시스템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 링크를 클릭하고 나셔서는 이름이나 이용자 유형 같은 거를 기입할 수 있는 개인정보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기입해 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뉴 랩벅스로 계정을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메일 인증을 거친다라는 과정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계정 생성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기존 버전 쓰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기존 버전을 쓰시는 분들 뉴랩벅스로 버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뉴랩벅스가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쓰시기에 뉴랩벅스가 훨씬 쉽고 간단하고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 쓰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버전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버전에 우선 로그인을 하시고 좌측 상단 가보시면 이 링크 보이실 겁니다. Move to the newest version of Rapbox from ProQuest. 이 링크를 클릭하고 나셔서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요. 계정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기존 버전에서 갖고 계셨던 모든 레퍼런스들이랑 함께 뉴 랩벅스, 업그레이드용 랩벅스로 같이 이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방법은 나는 더 이상 기존 버전을 쓰지 않겠다. 뉴 버전으로 완전히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계정 생성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미리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시라면 언제든지 좌측 상단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 로그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처럼 로그인해서 계정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딩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지금 쓰고 있던 계정이라 레퍼런스들이 미리 들어가 있는데 처음 계정 생성하신 분들은 빈 공간으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 구성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측 상단 가보시면 랭귀지, 현재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페이스 언어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 언어 옵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언어 변경하셨을 때 이런 인터페이스 언어가 바뀌는 부분이지 제가 저장해놨던 레퍼런스들의 언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 우측 가보시면 제가 기입한 제 이름 보이실 거고 여러 가지 개인 기능들 하단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옆에 가보시면 물음표 모양 보이실 텐데 클릭하셨을 때 지식센터라고 저희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이드 사이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가셔서 뉴랩벅스 또는 RCM 관련된 정보들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비디오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랩벅스 유튜브 채널로 이동이 돼서 직접 가셔서 비디오 다시 보기로 활용하시는 것도 이쪽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랩벅스 쓰시다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이용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사사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사사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 답변 같이 해주실 거고요. 근데 오류나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이 돼서 뭔가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통해서 기술지원팀에 직접 연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오류나 에러가 발생이 됐는지 그 스크린샷 같은 거를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기술지원팀에서 조금 더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서포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루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 가보시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아이콘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위에 보시면 제 경우에는 트레이닝으로 현재 보이실 텐데 프로젝트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쪽에 가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직접 가능하시고요. 뉴랩벅스 안에 마치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시듯이 프로젝트 단위로 레퍼런스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과목별로 아니면 논문을 쓰시는 주제별로 아니면 진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별로 뉴랩벅스 안에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레퍼런스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커서 위치에 따라서 파란 색깔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모든 레퍼런스,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폴더 만들어 놨던 부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 같은 걸로 가셨을 때 그 폴더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앙에 레퍼런스들 정보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아이콘들이 위치해 있는지 바로바로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원하시는 레퍼런스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시는 자료들을 레퍼런스 형태로 레퍼벅스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쓰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오셔서 저희 방통대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해외 DB 예시로 하나, 국내 DB 예시로 하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자료 검색에 국외 학술 DB, 그 위치 현재 와 있고요. 오늘 해외 DB 예시로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 주제 분야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쓰실 수 있는 전 주제 분야 커버 해외 데이터베이스고요. 마찬가지로 랩벅스 접속하셨을 때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방통대 이용자로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원은 도서관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도서관 먼저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같은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방통대 소속 이용자로 인증을 받고 사이언스 다이렉트 SD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DB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 대다수가 영어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간된 자료를 모아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검색어를 키워드 쪽에서 바로 기입하셔서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해외 DB는 검색어도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격 교육, 원격 학습 같은 관련된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랑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리모트 러닝, 리모트 에듀케이션 이런 단어로 연구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리모트 러닝이라는 단어로 원격 교육, 원격 학습을 뜻하는 단어로 검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검색어를 키워드에 넣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검색 결과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현재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 도출된 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우측의 검색 결과, 그리고 좌측의 검색 결과 좁혀 들어갈 수 있는 필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타이틀 클릭하면서 디테일 페이지 가셔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좌측에 검색 필터들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좁혀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어떤 걸로 해볼 거냐면 아티클 타입에 먼저 가서 리서치 아티클로 일단은 선택을 해서 원본 유형을 좀 좁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도출됐던 검색 결과에서 리서치 아티클들만 뽑았기 때문에 검색 결과 줄어든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판 연도 한번 만져볼게요. 저는 2021년, 이때 2021년이 뜻하는 바는 내년에 출판 예정인 자료들의 서지 초록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포함하고 2019년까지 포함해서 아주 최신 자료로만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필터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실수록 적용이 돼서 검색 결과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단위 많이 잘 줄이시면 100단위까지 좁혀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하신 자료들을 브라우징을 하시는 방법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라는 가정하에 상위 5개의 자료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체크박스로 활용을 해주시면 간편하게 복수의 자료를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1, 2, 3, 4 상위 5개의 자료를 예시로 빠르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에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를 모두 찾았다라고 가정하고 상위 5개의 자료를 체크박스로 선택을 해봤고요. 각각 데이터베이스는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내보내기 기능 쓰실 때는 상단에 있는 엑스포트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포트 클릭하시면 5개, 4개의 엑스포트 옵션이 보여지고요. 선택한 5개의 자료를 Save to 랩폭스에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엑스포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Save to 랩폭스 선택하면 인터넷 팝업 창이 새롭게 열릴 거예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 뉴랩폭스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선택한 5건의 서지 정보를 내보내기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창이 보이실 겁니다. 얘는 팝업 창이고 버전을 묻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희 랩폭스 2가지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용자분이 어떤 버전의 랩폭스를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버전의 자료를 저장할까요? 라는 걸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내보내기 기능 쓰실 때마다 이 버전 묻는 창은 매번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랩폭스 쓰고 있으니까 최신 버전의 랩폭스로 내보냅니다 버튼을 그때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 버전 묻는 창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 경우에는 쓰고 계신 인터넷 브라우저에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랩폭스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팝업 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 브라우저의 팝업을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팝업 창을 허용해 주시면 이 창 확인이 되실 거고 인터넷 브라우저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지금 구글 크롬을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IE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IE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사장 단계에 사실 접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랩폭스도 그렇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그렇고 IE를 쓰실 때 오류 에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IE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신 버전 랩벅스로 내보냅니다. 버튼 바로 눌러서 내보내기 절차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는 버전을 간단히 선택을 해주시면 내보내기 기능이 진행이 되면서 SD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선택했던 5건의 서지 정보를 요랩벅스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미리 테스트도 해봤지만 저희 방통대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로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기가 완료가 됐을 때 보시면 프로젝트도 그렇고 폴더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이미 있으시다면 이 부분 통해서 바로바로 프로젝트랑 폴더에 지정하셔서 정리까지 한 큐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트레이닝 그대로 선택해 놓고 폴더에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절차를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그러면 SD에서 선택한 서지 정보 5건에 대한 부분을 제 뉴랩벅스의 레퍼런스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가보시면 가져오기가 완료가 됐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셨을 때 위치가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로 자동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반입한 5건에 대한 레퍼런스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로드가 확실히 좀 걸리네요. 이렇게 몇 초 전에 갖고 온 자료로서 제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선택했던 5건 자료 간단하게 저장되어 있는 부분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처럼 내보내기 기능 쓰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자료를 뉴랩벅스 안에 저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근 발입된 레퍼런스 가보시면 갖고 왔던 날짜 순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구분하시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지만 자료는 발입하실 때마다 폴더에 바로바로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몇십 개 수준이 아니라 몇백 개 수준으로 레퍼런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폴더에 갖고 오셨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 혼선 없이 원하시는 자료를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5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볼 거고요. 원하시는 자료가 선택되고 나셔서는 폴더의 지정 아이콘이 그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폴더의 지정 아이콘 누르셔서 원하시는 폴더에 바로 저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료를 정리할 거라 하단에 폴더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원하시는 폴더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원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폴더명 기입해 주시고 폴더 생성 버튼 클릭 해주시면 내 폴더 아래에 제가 방금 만든 원격 교육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요. 지금 5개의 레퍼런스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제가 기입한 폴더 이름 5개 레퍼런스 들어와 있는 거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 상단가 보시면 페이지당 표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건수 그리고 목록 형식 지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사용자 지정 쪽에 가셔서 폴더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태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그에 따라서 레퍼런스들의 적용이 됩니다. 커스터마이징 이쪽에서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렬 기준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런 부분들 같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 옆에 보시면 5건 숫자 5로 보여주면서 레퍼런스 개수도 바로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내보내기 기능 쓰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자료들은 저장하실 수 있으시고 이번에는 국내 DB 한번 예시로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국내 학술 DB 메뉴 쪽으로 도서관에 가셔서 이쪽으로 가셔서 쓰시는 학술 DB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국내 DB 보통 여쭤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게 리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어디 있나 봤더니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 가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 리스. 이쪽에서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접속 가능하시고요. 도서관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주셔야 사이언스 다이렉트 접속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방통대 이용자임을 인증받고 리스 또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로드가 확실히 좀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방통배 소속 이용자로 인증을 받고 리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창들은 좀 닫고 검색을 하고 실시해 볼게요. 자, 제가 해외 DB에서도 리모트 러닝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얘는 국내 DB이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교육 또는 원격 학습 이런 단어들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검색어 넣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스에서도 검색 결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검색 결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스 특징인데 상단에서 문서 유형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앞서 SD에서는 학술지, 저널 아티클 위주로 좀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위 논문을 선택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8,302건 중에 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자료들로만 검색 결과가 추려져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검색 결과 도출이 2,000여 건으로 도출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필터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리스에서도 좌측에 검색 필터 그리고 우측에 검색 결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원하시는 필터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검색 결과를 추려서 원하시는 대로 인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걸리네요. 네.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라고 가정해보고 빠르게 상위 5개의 문서를 리스에서도 체크박스로 선택을 한 다음 리스에서 이번에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을 해볼 건데 리스에서 내보내기 기능 쓰실 때는 바로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팝업 창이 뜨게 돼요. 리스에서도 이 창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인터넷 브라우저 팝업이 허용돼야 이런 창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형태를 먼저 묻게 되는데요. 랩웍스 이때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랩웍스의 내보내기 기능 통해서 자료를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똑같이 인터넷 브라우저가 새롭게 열리면서 버전 묻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보내기 기능 쓰실 때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용자분이 어떤 버전을 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매번 묻게 됩니다. 쓰시는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 컴퓨터 쓰실 때는 이 창 뜨는 게 좀 귀찮으실 수 있겠죠.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최신 버전 랩벅스 선택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뉴 버전의 랩벅스로 바로바로 가져옵니다. 체크 안 하고 그대로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앞서 SD에서 자료 갖고 왔을 때 했던 절차처럼 똑같이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폴더에 지정하지 않고 가져오기 그대로 눌러서 이번에는 하위 폴더 만드셔서 그 하위 폴더의 자료를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져오기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완료 메시지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앞서 했던 것처럼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로 현재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리스트에서 제가 선택한 자료들 5건에 대한 서지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모두가 너무 심하게 좀 걸리네요.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도 사실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로딩에 조금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안에 몇 초 전에 갖고 온 자료로서 리스트에서 선택한 5건의 자료 다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내보내기 기능 써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뉴랩박스로 자료 저장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반입할 때마다 폴더에 바로바로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위 폴더 만드실 때도 폴더에 지정 누르신 다음 새롭게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폴더 만들기로 가주시면 되고요. 폴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오늘 날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하시는 하위 폴더 이름을 넣어주시고 하위 폴더 만드실 때는 하단에서 상위 폴더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원격 교육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로 이 이름으로 새롭게 폴더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폴더 생성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에 하위 폴더를 생성하면서 레퍼런스들을 바로 옮기게 되고요. 내 폴더 아래에 지금 원격 교육 아래에 화살표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 위계가 생긴 거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하위 폴더 이렇게 만들어졌고 5건의 레퍼런스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쉽게 저장하시는 방법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창을 조금 보기 쉽게 조정을 해봤고요.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 건 또는 여러 건 많이들 자료 갖고 계실 텐데 그 자료 첨부해 주시면 손쉽게 또 자료 저장 가능하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셔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 드래그 앤 드랍 동그라미가 활성화되면서 드랍을 하셨던 그 폴더 위치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에 따라서 바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갖고 계셨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이것만 하셔도 레퍼런스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이시고요.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이 자료를 먼저 넣어봤어요. 다른 폴더에 가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료를 저장했다 그러면 레퍼런스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저장이 되는데 원하시는 레퍼런스들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우측에 패널이 생기면서 이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우측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 형식, 타이틀, 저자 이름, 초록, 태그, 출판 날짜, 출판사, 출판 지역, 노트, 그리고 다른 레퍼런스 클릭하면 그 레퍼런스에 대한 서지 정보를 또 우측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거 클릭하면 그에 대한 정보. 원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패널 사라지고. 그런데 아까처럼 원문 자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 놓으신 경우, 즉 첨부 파일로 자료를 저장하신 경우에는 원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아이콘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문이 있고 없고를 아이콘의 유무로 바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원문까지 같이 저장해 놓은 자료인 경우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서지 정보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첨부 파일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자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중간에 읽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읽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 뉴랩박스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마치 PDF 뷰어가 뉴랩박스 안에 탑재되어 있듯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으시고도 마치 PDF 뷰어처럼 원문 형태의 자료를 뉴랩박스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원문을 저장해 놓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이런 부분들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원문 형태의 자료를 바로바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고 상단 가보시면 축소, 확대, 인쇄, 다운로드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하이라이트랑 메모도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 2개가 주석 달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도표가 마음에 들어서 표시를 좀 해놓고 싶어요. 그럼 하이라이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하이라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셔서 목적에 따라 하이라이트 색깔 바꾸시는 거 얼마든지 또 가능하시고요. 하단에 갔을 때 이번에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 메모를 남겨놓고 싶으세요. 그럼 메모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원하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메모도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메모 남겨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생성해놨던 메모들은 우측에 작업 메뉴 클릭하셔서 색깔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마치 회신을 달듯이 댓글을 다시는 것도 가능해요. 마치 댓글 달듯이 이 부분을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로드가 걸려서 지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메모 하이라이트 남겨놓으실 수 있고 필요하신 경우 편집이나 삭제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파일을 넣어놓은 폴더 자체를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시고 주석 달기 권한까지 주시게 되면 공유 받으신 분들과 하이라이트, 메모 같은 걸로 빠르게 피드백 같은 거를 주고받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공동 연구,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학습하실 때도 사실은 출력하셔서 직접 하이라이트 하시고 이 빈 공간에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실 텐데 그걸 온라인상에서도 직접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가기 위해서 공유 기능 설명드린 김에 폴더 공유하는 방법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폴더 쪽으로 이렇게 가주신 다음 폴더로 공유하실 때는요. 우측에 작업 메뉴 클릭하시면 폴더 공유 보이실 겁니다. 폴더 공유 클릭하시면 보이네요. 공유 환경 설정 창이 보여지고요. 공용 URL을 작성하는 방법, 공유한 이용자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공유는 가능합니다. 공용 URL을 작성하신다. 그러면 URL을 이렇게 만드셔서 만들어놨던 URL을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 메일 같은 걸로 주고받고 해주시면 공용 URL의 장점은 유레박스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이 링크만 있으시다면 링크 클릭만으로 폴더 안에 있는 자료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반면에 뉴랩박스 계정이 있으시다면 원하시는 이용자분들의 계정을 직접 아이디, 즉 메일 주소가 되겠죠. 여기다 기입하셔서 해당 이용자분들의 권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레퍼런스를 열람만 가능하게 할 건지 메모나 하이라이트 남길 수 있는 주석 달기 권한까지 주실 건지 또는 레퍼런스들을 실제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수 있는 수정 권한까지 주실 건지 보다 디테일한 권한 설정은 이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뉴랩박스 계정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기입하셔서 권한 설정을 통해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가 공유가 되게 되면 폴더 이름 앞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폴더가 공유됐는지 아닌지를 아이콘의 유무로 빠르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제 논문에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를 모두 모았다. 모두 레퍼웍스에 저장했다라고 가정해보고 이 원격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이 5개의 레퍼런스를 대상으로 참고 문헌 리스트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원하시는 폴더 이렇게 와주시고요. 그 다음 참고 문헌 생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 기능 클릭을 해주시면 참고 문헌 리스트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원격 교육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5건의 레퍼런스를 대상으로 현재 시카고 15번째 에디션 출력 스타일로 참고 문헌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늘 모두가 좀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보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로 활용을 해주시면 간단한 레포트 또는 보고서 같은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기능만으로 이 기능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를 직접 타이핑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익히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목록을 열어서 저희 6560종의 스타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원하시는 출력사를 검색해서 다른 출력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검색도 가능하시고, 즐겨찾기 목록을 열어보시면 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별표로 표시가 되는데 별표를 삭제하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지금 로드가 확실히 걸려서 정상적으로 작동은 안 되는데 이 별표를 클릭하거나 해제하셔서 즐겨찾기로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최근에 제가 썼던 내역들 히스토리 상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거나 이쪽 히스토리 상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즐겨찾기에서 밴쿠버 스타일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선택한 밴쿠버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게 됩니다.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을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오래 돌아가고 있는데 밴쿠버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방통대 홈페이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서 선생님께서 미리 비뜸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로깅이 너무 걸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교육인데 조금 로드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양해를 같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로드가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을 달리 설정하셔서 얼마든지 바꿔서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RCM 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든 과정은 사실 이 RCM을 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 논문 쓰실 때 RCM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되실 건데요. RCM은 워드면 워드, 한글이면 한글 쓰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맞게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쓰고 계신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하실 때는 랩벅스 도구 클릭, 랩벅스 도구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랩벅스 도구 클릭. 그러면 랩벅스 도구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도구 페이지 하단으로 한번 가보시면 문서의 레퍼런스 인용 작업 섹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워드, 구글 닥스, 한글에 맞춰서 탭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MS 워드, 구글 닥스, 한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RCM 한글 먼저 보여드리고 RCM 워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CM 한글, 한컴오피스 쓰시는 분들은 한글 탭에 오셔서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다운로드 설치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윈도우 OS랑 한글 버전에 따라서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윈도우 OS는 그렇다 쳐도 한글, 특히 한컴오피스 자체가 한글 2022만 버전을 서포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글 2022만 버전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라 예상은 되지만 저 2014, 2018, 2020까지 모두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한글 2014 미만 버전을 쓰신다? 그러면 유레폭스의 RCM 한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존 버전 랩폭스 쓰셔서 라이렌사이트 한글이라는 이전 버전들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정말 거의 없을 거라 예상이 돼서 한글 탭에 오셔서 한글 2020 버전 쓰시는 분들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설치 죄송합니다. 다운로드 설치가 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저처럼 미리 설치해 놓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프로그램 검색창에서 랩프웍스를 검색을 해주시면요. RCM 한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물 조금 마실게요.
제가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이 조금 무리가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RCM 한글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가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필요에 따라 가셔가지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두시거나 태스크바에 아이콘 생성해 두시는 거 각자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RCM 한글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신 분들이시라면 창이 두 개가 이렇게 오픈이 되실 거예요. 하나는 RCM 한글 창이고요. 다른 하나는 빈문서의 한글 창입니다. 보시기 편하게 창을 좀 조정을 해봤고요. RCM 한글 창에 오셔서는 오늘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로그인을 해주시면 RCM 한글에서 제 뉴랩벅스 아이디와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썼던 출력 스타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고요. 제 뉴랩벅스 계정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레퍼런스들이 리스트업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단의 모든 레퍼런스 쪽 가보시면 제가 만들어놨던 폴더 리스트 보이셔서 얼마든지 다른 폴더로 이동하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추가 1차 클릭해보시면 레퍼런스 정렬 기준도 직접 바꾸실 수 있어요. 또는 원하시는 레퍼런스를 검색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좌측 상단 가보시면 메뉴 버튼 보이실 텐데 가보시면 레퍼런스 홈페이지 클릭했을 때 처음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인용 스타일 가보시면 현재는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이 선택되어 있고 본문내 인용 문헌과 각주 그리고 참고 문헌 리스트의 예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필요하신 경우 가셔서 얼마든지 출력 스타일 검색해서 바꾸시거나 즐겨찾기 내에서 다른 스타일 선택하시거나 최근 스타일 내역에서 선택하셔서 다른 스타일 활용해 보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못 보여드렸으니까 밴커버로 한번 바꿔가지고 보여봐 드릴게요. 본문내 인용과 참고 문헌 어떻게 삽입될지 예시 보여지고 있고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출력 스타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가보시면 저는 현재 마지막에 위치했던 트레이닝 프로젝트랑 자동 연동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변경하시는 거 이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뉴랩벅스 계정에 뭔가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된 경우 RCM 한글과 이 부분이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기화를 언제든지 해주셔야 되세요. 양쪽에서 어떤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 경우 동기화를 반드시 하셔서 제 뉴랩벅스 계정과 RCM 한글이 동일한 내용이 보여지도록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기능이 여기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 때 참고문헌 리스트 만드시는 그 단계 때 표기로 바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이쪽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시고요. 하단에 가보시면 엑스리브리스 지식센터, 리지센터 직접 가셔서 뉴랩벅스 또는 RCM 관련된 정보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이용 가이드 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원하시는 부분들 이쪽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또는 도움 필요하실 때 일반적인 이용 문의는 저희 서서 선생님께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오류나 에러가 발생돼서 기술 지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 지원팀에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작성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공용 컴퓨터 쓰실 땐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RCM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쓰실 때, 지금은 간단한 예시로 쓰실 때 빈 화면에서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실제 사용을 가정해서 보여드릴 거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쓰실 때는 입문서의 한글에 파일로 가셔서요. 불러오기에 한글로 작성하셨던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작성한 논문 파일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원하시는 한글 파일을 열기로 열어주시면 해당 한글 파일과 RCM 한글이 연동이 됩니다. RCM 한글 상단 쪽에서 저는 지금 저장 위치가 길어서 문서 제목이 채 안 보이고 있지만 열으셨던 그 파일과 RCM 한글이 연동된 부분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동을 해야 RCM 한글 기능 쓰셨을 때 해당 파일에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 내 인용 문헌부터 삽입해 볼게요. 원하시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둡니다. 본문 내 인용 문헌 삽입을 원하시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RCM 한글에 모든 레퍼런스 가셔서 오늘 만들어놨던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주 경우에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자료 저장해놨던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하시는 자료 가셨을 때 인용 버튼, 편집 버튼 보이실 텐데 본문 내 인용 문헌 삽입하실 때 이 인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자료에 인용 버튼 클릭. 그러면 밴쿠버 스타일로 선택하신 서지 정보에 대해서 본문 내 인용 문헌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밴쿠버 넘버링 스타일이라서요. 1번 이렇게 바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이 끝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이번에 복수의 본문 내 인용 문헌 넣어보려고 해요. 얘랑 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본문 내 인용 문헌을 넣으실 때는 체크박스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삽입 원하는 거 먼저 클릭. 그럼 상단에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삽입 원하는 걸 그 다음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면 미리 보기가 변경돼요. 두 건이 선택됐고요. 인용 삽입 그대로 눌러주시면 두 건이 삽입이 되되 순서에 맞게 1, 2, 3 이렇게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문장이 끝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이번엔 제 하위 폴더에 가서 리스에서 갖고 온 자료들이죠. 이 자료로 한번 본문 내 인용 문헌을 선택을 해볼게요. 간단히 넣어주시면 그 순서에 맞게 1, 2, 3, 4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RCM 사용해서 이 부분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문서 가장 끝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해 주시고 모든 걸 작성 완료했다라고 가정하고 참고 문헌 리스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버튼으로 가셔서 참고 문헌 기능을 켜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삽입됐던 본문 내 인용 문헌에 대해서 밴쿠버 스타일에 맞게 참고 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나셔서는 이 파일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100% 리스폰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밴쿠버 스타일대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신 다음 저장 제출 완료해 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손쉽게 논문 작성 단계에 도움을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정작 제가 편한 밴쿠버 스타일로 작성은 했지만 제출하려고 보니 원하는 학술지에서 시카고 스타일을 예를 들어 요구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출력 스타일만 가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메뉴 쪽에 가셔서 인용 스타일 가주시고요. 이쪽에서 밴쿠버가 아니라 시카고일 5번째 에디션을 없으신 경우 검색해 주시거나 저는 즐겨찾기 등록해 놨기 때문에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만 간단히 눌러주게 되면 시카고 15번째 에디션으로 적용이 돼서 본문 내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 리스트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체크해 주시고 저장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RCM 기능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몇 가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RCM 한글로 작성하셨던 이 본문 내 인용 문헌을 삭제하고자 해요. 삭제하실 때 그냥 백스페이스 버튼으로 눌러버리시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인용 편집 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들어간 본문 내 인용 문헌이 이렇게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삭제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인용 전체 삭제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인용 전체 삭제 클릭하시면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RCM을 통해서 삽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RCM을 통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깔끔하게 삭제가 돼서 참고문헌 리스트상에도 로고가 남지 않게 깔끔하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복수의 본문 내 인용 문헌을 클릭을 하신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그룹지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두 개가 한꺼번에 삭제가 되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삭제를 원하시는 거 체크를 풀어주시면 미리 보기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하시면 두 개가 다 보이고요. 삭제하면 하나만 보이고요. 이렇게 프리뷰 미리 확인하신 다음 이 경우에는 인용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 둘 중에 하나만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선택을 하셨을 때 인용 편집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는 현재 저자 이름, 연도, 컴마, 띄어쓰기, 페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15번째 에디션 출력사를 쓰시는 경우 저자를 숨기거나 페이지를 변경하시는 등의 수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을 때 어떻게 편집하시냐면 저자랑 연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풀어주시면 저자 이름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체크하면 저자 이름 다시 보이고요. 연도 체크 풀면 연도가 안 보이고, 체크하면 연도가 다시 보이고. 그래서 페이지가 지금 1285-1290 들어가 있는데 1285-1286으로 한번 바꾸려고 해요. 그럼 페이지 바꾸기 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1285-1286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미리 보기에 적용된 부분이 서식이 지금 붕괴가 됩니다. 센스 있게 컴마, 띄어쓰기,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인용 업데이트 눌렀을 때 깔끔하게 변경된 채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집이라든지 삭제 부분도 RCM 폼에서 해주시면 깔끔하게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저장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RCM 한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RCM 워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RCM 워드는 설치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CM 워드 설치하실 때는 애초에 RCM 워드를 쓰고자 하시는 그 워드 파일을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워드 파일을 먼저 열어줍니다. RCM 워드는 워드 2016 버전 이상 버전을 쓰시는 분들만 참고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RCM 워드. RCM을 쓰시는 방법은 RCM 한글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랑 100% 동일해요. 근데 다만 RCM 워드는 설치하시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듯이 워드에 오셔서 추가 기능으로 RCM 워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삽입으로 가셔서요. 추가 기능 가보시면 추가 기능 가져오기 또는 스토어라는 이름의 버튼 보이실 겁니다. 추가 기능 가져오기 또는 스토어 클릭하시면 오피스 추가 기능 스토어 창이 뜨게 되고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듯이 오피스 추가 기능으로 워드에 RCM 워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넷워크스를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RCM 워드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설치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RCM 리본 생성이 되고 아이콘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측 패널로 RCM 워드를 퀴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볼 건데 쓰시는 방법은 앞서 보여드렸던 RCM 한글과 100% 동일합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유념해서 RCM 워드도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랩벅스 아이디에서 정보를 갖고 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랩벅스 자체에서 로드가 좀 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의 문제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짐작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RCM 한글이면 한글, RCM 워드면 워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 설치하셔가지고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기능들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저 현재 방통 때 자료 검색에 해외 약술 DB로 처음 랩벅스 접속하셨었잖아요. 해외 약술 DB 가셨을 때 업그레이드 버전 요걸로 접속하셨는데 제일 우측에 한번 가보시면 이용 매뉴얼 있습니다. 이용 매뉴얼 이 부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저희 온라인 가이드 사이트 운영하고 있어요. 가이드 사이트 오셔서 랩벅스 안에서 접속하시는 건 엑스리브리스 날리지 센터라는 별도의 이용 가이드 플랫폼이 또 2개가 존재하거든요. 이쪽에서도 접근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별도 탭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뉴랩벅스 개념 설명 그리고 왓츠로 가보시면 뉴랩벅스 매달 업데이트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업데이트 확인 가능하시고 나대지 센터 쪽에 직접 가셔서 2020년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신 업데이트 사항 매월 업데이트 되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원하시는 부분 다 발췌해서 탭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탭을 선택해서 가보시면 줄글과 이미지로 자세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도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레퍼런스 반입 방법의 DB별 레퍼런스 반입하기 쪽 가보시면 오늘 제가 사이언스 다이렉트랑 리스만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보내기 기능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매뉴얼 다운로드 및 동영상 교육 자료 이쪽에 한번 가보시면 저희 매뉴얼도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널로 이동해요. 영어, 한국어 되어 있는 영상 보실 수도 있으시고 저희 지금은 종료됐는데 매 학기 퍼블릭으로 온라인 교육 매번 진행을 했었어요. 매주.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제 다음 주 초 정도에 11월 걸로 다 업데이트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이렇게 바로 보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가보시면 저희 프로퀘스트 한국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지난 10월 7일자에 진행했던 온라인 교육 다시 보기 얼마든지 1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는 거 가능하시니까 이쪽에 오셔서 필요하신 동영상 활용하시거나 또는 방통제 유튜브 채널에 지난 1학기 때 했던 뉴레폭스 영상 올라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오셔서 랩벅스 접속하시거나 이용 매뉴얼을 살펴보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